very special. It will be a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오찬 메뉴로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난 제철 식재료 및 미국산 육류를 사용한 한식 퓨전 코스 요리가 제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체 요리를 시작으로 행사 장소인 경주 지역의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 평창 무당근, 천안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주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속보가 하루 종일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대단했죠. 이게요, 그냥 악수하고 만찬 사진,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뭘까? 또 우리가 뭘 얻어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속 내용하고 의미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그 물밑에서는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경제하고 안보, 이 양쪽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합의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제 제공된 소스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번 회담의 어떤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죠. 이 복잡하게 얽힌 정상회담 실타래를 좀 풀어서 그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발표된 내용 그 너머의 전략까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번에는 그 트럼프 맞춤형 접근법, 이게 상당히 눈에 띄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게 실제 협상 결과로는 어떻게 이어진 건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번 국빈방문 의전은 진짜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한테 딱 맞춰진 그런 세심함이 돋보였어요. 아, 세심함이요? 네, 공식 환영식이 열렸던 경주박물관, 또 21발 예포,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때 즐겨 틀던 팝송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연주됐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죠. 선물도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우리나라 최고 훈장, 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역사상 처음이죠. 거기에 또 천마총 금관 모형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황금색 좋아하는 거, 그것까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예우라는 게요. 그냥 단순한 환대, 이걸 넘어서 우리는 당신을 최고로 존중한다. 그리고 우린 정말 굳건한 동맹이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전달됐겠네요. 네, 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물들에 대해서 아주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황금빛 넥타이 맨 거, 이런 디테일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식사 메뉴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고향 뉴욕 스타일 드레싱 쓴 샐러드, 또 미국산 갈비로 만든 갈비찜, 네, 그렇죠. 심지어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와인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디저트 접시에 평화라는 단어를 딱 새겨 넣은 거. 아, 그거요.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라고 막 치켜 세웠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린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보면 큰 비용을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돈 많이 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상대방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런 세심한 배려, 존중의 표현들, 이런 게 중요했던 거죠. 소스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니까 일단 분위기 조성은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정상 간의 유대감, 이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했을까? 이게 궁금해지죠?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첨예했던 그 경제 분야 협상, 과연 어떻게 타결됐을까요? 김용범 정책실장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실리를 좀 따져보죠. 네네. 소스 보니까 협상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용관 산업장관을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그만큼 정말 양보 없는 협상이 오갔다는 증거겠죠. 지난 7월에 큰 틀에서 합의했던 내용의 세부 사항들이 이번에 확정된 건데요. 핵심은 역시 그 대미 금융 투자 규모하고 방식, 그리고 자동차 관세 문제입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X만 보면 와, 엄청 커 보이는데요. 네, 총액은 3,500억 달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현금 직접 투자가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분야 협력은 1,500억 달러 이렇게 나뉩니다. 아, 나눠져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의 조건이에요. 조건이요? 어떤 조건인데요?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딱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아, 연간 상한선. 네. 그러니까 2천억 달러라는 이 거액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최대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 약정 자체는 2029년 1월까지 유효하고요.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게 바로 일본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합의했던 그 5,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 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에는 이런 연간 상한선 설정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일본은 한 번에다. 그런 셈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안전핀을 딱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와, 단순히 X 비교를 넘어서 정말 실리적인 협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금 조달 방식도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막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로 해서 외환 시장 영향은 더 줄였고요. 아, 와, 그 점은 정말 중요하네요. 일본 사례하고 비교하니까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단순 총액이 아니라 실제 집행 방식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왔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0억 달러, 그 조선업 협력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 형태도 포함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금융, 그러니까 선박금융 형태로 조달하기로 한 점입니다. 선박금융이요? 네, 이렇게 하면 당장 외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그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분야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관세 문제로 넘어가 보죠. 가장 우려했던 자동차 관세,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양국 간 상호 관세는 기존 합의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와, 10%포인트가 낮아지는 거네요. 이거 상당한 폭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이나 EU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아, 드디어. 네, 즉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걸려있던 큰 족쇄 하나를 이제 푼 셈이죠. 휴, 다행이네요, 정말. 다른 품목들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약품이나 목재 제품은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 그 최혜국 대우, MFN을 받기로 했고요. 항공기 부품이나 제네릭 의약품,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같은 건 아예 무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 무관세도 있군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국인 대만하고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요구를 막아낸 것, 이것도 중요한 방어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돈을 좀 안전하게 회수할 장치들 이런 것도 마련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딱 명시를 했어요. 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고요. 또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하고 이익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복적 법인 SPC 구조, 뭐랄까 일종의 투자 위험 분산 바구니 같은 걸 설계해서요. 개별 프로젝트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인 손실 위험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했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부지 임대라 인허가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로 한 것도 아주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경제 분야에서는 실리외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적 이익 확보는 결국 튼튼한 안보 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탕이 되어야죠.
안보 분야, 특히 좀 뜨거운 감자였던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이건 어떻게 논의됐나요?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오, 직접적으로. 네, 현재 우리는 그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묵혀 있어서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 다시 말해 핵잠 연료로 쓰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움직일 연료가 없는 그런 셈이죠. 어떤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소스를 보니까 꽤 구체적인 이유들을 댔던데요. 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딱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못 있죠. 그래서 장기간 잠항하면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를 지적했죠. 반면에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훨씬 빠르니까 동맹국인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자체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 점에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방어력이 강해지는 게 결국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논리를 편 것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지키게 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에 대한 미군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이 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거죠.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라든가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국방력을 키우겠다. 이런 약속도 함께 제시하면서 신뢰를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생각하면 미국의 부담 감소, 이 포인트가 꽤 매력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오케이 사인이 나온 건가요? 즉각적인 허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제안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한국이 핵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후속 협의.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핵잠 보유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핵잠 연료 문제하고 더불어서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문제, 이것도 같이 거론됐다고 하죠. 이것도 꽤 민감한 사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재 핵연료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쌓여가는 원전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근거로 들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여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요. 원자력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의 길도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낸, 특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 볼 때도 딱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 정상이 개인적인 신뢰하고 유대를 더욱 깊게 하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라는 이 두 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경제 분야 성과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대미 투자 방식에서 연간 상한선을 설정해서 급격한 자금 유출 위험을 막고 장기적인 관리 틀을 마련한 점, 네, 그게 정말 컸죠.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서 우리 주력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점, 이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일본의 사례하고 비교하면 더욱 그렇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액수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고려한 그런 세부 조건을 관철시킨 것은 우리 협상팀의 정말 큰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투자 방식, 자동차 관세이나 또 농산물 시장 방어 등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실리를 제대로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회수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까지 마련했으니까 정말 꽤 촘촘하게 협상을 잘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역시 당장의 확답은 아니지만 핵전 문제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건 그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실무 협상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핵전 문제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셈이죠.
앞으로 실무 협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고요. 더불어서 소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내비친 만큼 앞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정세하고 우리의 안보에 미칠 영향, 이것도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 큰 외교 이벤트,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구체적인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맞춤형 의전부터 시작해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정말 돋보였던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상회담 결과를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숨은 의미까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 협상에서 확보한 유리한 조건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시작된 핵정 관련 논의의 진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환경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이번에 물꼬를 튼 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우리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지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